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오늘은 하버드 시리즈 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책은 나를 바꾸는 하버드 성공 수업입니다. 짜잔짜잔! 바로 이 책입니다. 자기 내면을 정복한 사람만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산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넘어서서 성공으로 이끄는 하버드의 자기관리법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류웨이위이고요. 리드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은이 류웨이위의 나를 바꾸는 하버드 성공 수업 낭독할게요. 잠깐만요. 나를 바꾸는 하버드 성공 수업.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삶의 모든 법칙은 단단해진다. 외로움은 더 이상의 외로움이 아니고 빈곤은 더 이상의 빈곤이 아니며 좌절은 더 이상의 좌절이 아니다. 하버드 교수 헨리 데이비드 소로. 차례 소개하겠습니다. 1강 자제력 기르기. 자기관리에서 성공이 나온다. 2강 자아 발견.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아. 3강 환경 적응.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라. 4강 관성 통제. 다르게 생각하기를 즐겨라. 5강 정서 통제. 감정의 주인만이 감정을 다스린다. 6강 욕망 통제. 욕망에 사로잡히지 마라. 7강 충동 통제. 자기관리 시스템을 갖추자. 8강 두려움 통제. 나약한 자신을 마주하라. 9강 완벽함 기르기.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10강 불만 통제. 불만으로 자신을 불태우지 마라. 11강 잠재력 기르기. 보이지 않는 능력은 가늠할 수 없다. 12강 습관 통제. 좋은 습관 하나가 성공을 불러온다. 13강 실행력 키우기. 우유부단함은 밑빠진 독이다. 14강 인내심 기르기. 불굴의 의지는 자기관리의 불쏘시개다. 15강 의지력 키우기. 의지는 단련할수록 강해진다. 16강 독립심 기르기. 독립투쟁은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다. 17강 책임감 기르기. 더불어 사는 아름다움을 피워라. 18강 자신감 키우기. 자신감에 대항할 적은 없다. 19강 감성지수 높이기.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라. 20강 관대함 기르기. 좋은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인다. 21강 포기하는 법. 포기할 줄 아는 지혜도 기술이다. 22강 계획 세우기. 미래는 설계도에 따라 진행된다. 23강 시간관리. 한정된 시간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라. 24강 스트레스 대처법. 스트레스 때문에 자제력을 잃지 마라. 그럼 1강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자기관리로 성공의 불을 밝혀라. 새벽 4시. 하버드 도서관의 불은 여전히 밝다. 빈 좌석이 없는 가운데 모두가 책을 보거나 노트북에 집중하고 있다. 학생들은 불철주야 학생식당, 도서관, 교실 어디를 막론하고 자료를 찾고 책을 읽는다. 빵을 씹으면서 책장을 넘기고 커피를 마시면서 과제를 한다. 하버드를 주재했던 영화 제작자 셰 쥐안은 이런 분위기에 깜짝 놀라 캠퍼스 전체가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 같다고 말했다. 하버드는 공부 강도가 무척 세다. 과제를 수행하려면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 마치 지옥에 있는 듯한 기분이라고 한다. 학생들은 이를 극복하는 것 자체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 여기고 강력한 자기 제어력과 꿋꿋한 의지력을 발휘한다. 이 과정을 견뎌내야 더 큰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극복하는 힘이 나온다고 믿는다. 하버드생이라 할지라도 감정을 지배하며 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이끄는 자기관리는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
학습과 제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버드 교수들은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생들이 자기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근면한 학습 분위기를 위해 애쓴다. 학습 분위기와 연구과제를 관리하며 그들이 스스로 행동을 단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단 그것이 가능해지면 막중한 학습량을 이겨내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힘을 발휘하게 된다. 어떻게 해야 자기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 먼저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편안하다고 느끼는 일을 찾아 내 맘대로 하기를 실행해보자. 단,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면 된다. 이 방법이 앞에서 말한 자기 통제나 제어와 모순된다고 여길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버드 심리학 교수는 감정과 심리에는 완충지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팽팽한 실을 더욱 세게 당기면 끊어지고 마는 원리같이 자기 심리를 강하게 통제하면 할수록 저항력과 반발심만 키운다. 자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감정을 조절하고 바꾸려면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자기관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한 강요가 아니다. 한 가지 실수라도 범해선 안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자기 감정을 자제하고 제어하려는 개념일 뿐이다. 절제된 사고와 행동으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돕는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작용하도록 이끌며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감정과 이성을 강력한 통제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조절로 높은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다. 이를 실험하기 위해 어렵지 않은 일들을 과제로 삼아 도전해보자. 나는 미국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최고의 이상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키워낼 수 있는 도전이면 충분하다.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하루 동안 먹지 않기 같은 것도 좋다. 작은 목표부터 성과를 내고 그에 상응하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자. 성공의 경험이 쌓이고 자기 감정이나 욕구를 능숙하게 통제하게 되면 자기 역량이 더 좋은 방향으로 향상된다. 단 한 번의 도전으로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라. 고통과 실망에 빠질수록 악순환이 거듭된다. 난 아무것도 바꿔놓을 수 없어. 내가 한 노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난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에 대한 자기 통제력은 위력을 잃는다. 단순한 생각이라도 자기에게 용기를 부여하자. 그럼으로써 자기 긍정을 심고 가능성을 열어 자신을 신뢰하게 된다. 이것이 자기관리의 출발이다. 자기에게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변화시켜보자. 이제껏 무의식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자기 각성이 있어야 노력할 힘이 나온다. 자기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기에 망설이지 마라. 일부러 소문낼 필요도 없지만 자신이 지금 노력하고 있음을 주위에 알려도 좋다. 그들의 시선이나 지적도 지렛대로 쓸 수 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자기 통제력이 발휘되면 자신감도 그만큼 올라간다. 성공을 위한 하버드 자기관리법. 러시아 소설가 막심 고리키.
아무리 조그마한 통제력이라도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기, 다양한 규칙 준수하기, 제 시간에 학습 계획 완성하기 등 매일 하는 일부터 통제와 절제를 시작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관리가 가능해진다. 참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라. 참지 못하고 감자칩을 먹었다. 참지 못하고 공부를 제쳐두고 친구와 놀았다. 참지 못하고 점 찍어 두었던 근사한 옷을 사버렸다. 참지 못하고 밤새워 인터넷을 했다. 의지가 약한 사람에게 참지 못하는 것은 함정과 같다. 자기 행동을 제어하지 못해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렸다고 자백하게 만든다. 자유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선택이었기 때문에 제재가 가해지거나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책하고 자기 확신을 잃는다. 안타깝게도 이런 함정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의 요소에 포진돼 있다. 시시때때로 유인하며 매혹적인 제안을 한다. 특히 하려는 일에 자신이 없거나 회피하고 싶을 때, 지루함을 느끼거나 두려울 때 더욱 솔깃하게 접근한다. 왜 참아? 포기해. 그만큼 했으면 됐어. 등등. 쉽게 그 일에서 손을 털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만약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나중에 약해 빠진 자기 통제력을 탓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다. 자기 관리를 통한 통제력에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제어하는 힘이 있다. 목표의 성공과 실패, 인간관계를 조정하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그 위력을 안다면 충동, 격정, 욕망에 적절하게 통제를 가해야 한다. 의사결정에서부터 결과까지 고려해 강약을 조절하며 자신을 제어해야 한다. 폴 하모니스 하버드 심리학 교수는 몇 년째 심리 상담 일을 해왔다. 그에게 상담하러 온 사람의 나이와 직업은 매우 다양하다. 학생, 변호사, 판매원,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등등. 그들은 자기 삶을 불만스러워했다. 저는 IQ가 낮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저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적을 더 잘 받나요? 저는 명문대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일이든 생활이든 잘 안 풀리죠? 남들은 모두 선생님과 부모, 주변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왜 저만 비난을 받을까요? 그들의 불만과 한탄은 자신에게 불공평한 부분에서 출발했다. 마치 세상이 그들의 적수인 듯 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자기 내면이 무질서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혼란은 전부 내면의 혼란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 자기 비하가 불러온 내면의 혼란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기회를 찾지 못하게 만든다. 능력을 펼치지 못하며 성공을 거둘 수 없게 만든다. 반대로 내면을 장악하면 자신이 하는 일을 압도할 수 있다. 자기 의지대로 일을 끌어나간다. 내면을 컨트롤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일이나 학업을 장악하여 원하는 성과를 거둔다. 자기 관리에 대한 학습은 시간이 앞당겨질수록 좋다. 자신감이 회복되고 사회적 인정이 더해져 어디에서든 당당하게 된다. 모펫은 인생에서 통제력을 배우는 시간이 지연될수록 이를 교정하고 극복해야 하는 문제는 더 많아진다라고 말했다. 현재 자기 통제력이 저하되거나 자기 관리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다. 자제력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인식, 가능한 한 빨리 배워야 하겠다는 인식, 자기 통제 과정에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 좌절의 늪을 헤매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 난관을 극복하면 전부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자기관리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감정이나 생각, 행동, 말, 인간관계 등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쉬운 일이면 누구나 자기 통제를 통해 목표를 이루고 남부럽지 않은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하며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완벽한 자기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겁먹지 마라. 자기 의지력과 능력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지금부터 시작하라. 수많은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고 수많은 정서적 고통과 위기를 극복하자. 더 나은 정신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자신감만 있다면 가능하다. 성공을 위한 하버드 자기관리법. 심리학 연구 결과 인식과 동기는 자기 통제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했다. 성취 동기가 강하고 인생에 커다란 목표가 있는 사람은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목표에 대한 계획이 섰다면 실현 가능성에 기대를 거하자 자기 통제에 대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를 바꾸는 하버드 성공 수업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깔끔해요. 글이 깔끔해요. 군더더기가 없고, 예를 들어 우리가 자기계발서라던가 그런 것들 보면은 막 부연 설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래저래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붙어 있는데 이 굉장히 깔끔해요. 왜냐면은 1강 안에 한 강 안에 쭉 계속 많이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한 3, 4장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1강 자제력 기력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2강 뭐 자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읽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다. 그리고 저랑 잘 맞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러니까 음식도 뭐 짠 거 좋아하는 사람, 단 거 좋아하는 사람, 담백한 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게. 근데 저는 이 글이 왜 좋냐면은 첫 번째는 읽기가 쉽고, 두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약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관리법이라고 해서 하버드 자기관리법 해가지고 3, 4줄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좌우명, 명언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맨 끝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항상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개의 글들은 다이어리 안에 적어둘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 수업이라는 책을 읽으면 성공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그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자기 관리를 하는 방법들,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뭔가 동기부여를 하는 책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이 책은 꼭 추천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4일 동안 연속으로 이 4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죠. 하버드 시리즈. 네, 하버드 시리즈. 자, 일단 방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나를 바꾸는 하버드 성공 수업. 그러니까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의 발전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분들은 이 책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하버드 100년 전통 말하기 수업은 말하기 도서를 저는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편적인 말하는 컨텐츠에 대한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하버드는 도대체 어떤 말하기 수업이지? 이렇게 귀 쫑긋하고 읽고 싶다라고 한다는 것은 약간의 비추? 네. 그냥 저는 말하기에 관련된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하는 게 어떤 건지, 말을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지 읽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하지만 실습적인 부분은 별로 없다는 거,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실습적인 거는 제 도서 스펙보다 스피치다, 유튜브 스피치를 읽어보면 많이 있겠죠. 근데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 세 번째로는 하버드 첫 강의 시간관리 수업. 자, 요건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냐면은
요새는 시간 관리가 필수죠. 특히나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외부 활동을 잘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삶이.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요일에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에 있다라고 했을 때 계속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 책을 읽거나 뭐 안부 전화를 한다거나 뭐 내가 회사에서 하지 못했던 업무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시간 관리에 대해서 넣어둔 책이에요. 그런 내용들. 그래서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낭비하고 있나 좀 점검을 하고 싶고, 일을 하면서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도 시간 활용을 잘 하고 싶다, 1분 1초를 좀 아끼면서 쓰고 싶다는 분들한테 이 책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네, 이 책, 나는 하버드에서 인생을 배웠다, 흔들림 없이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 자, 이것도 굉장히 읽기 좋아요. 편하고. 그래서 이 하버드 최고의 대학이, 우리가 하버드에 직접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하버드생이 아닌 이상. 그럼 그 학교 학생들은 어떤 인생을 배울까 궁금하다면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1가지가 있는데, 뭐 잠재된 능력을 향상시키는 힘의 근원은 나를 아는 거고, 뭐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관리법을 알아서 여유있게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하면서 나는 앞으로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시죠?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책을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일간 제가 하버드 시리즈를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독서의 힘은 굉장히 큰 거 아시죠? 네, 독서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나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최고는 아무래도 자기개발 중에서도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게 좀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신유아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